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차트리스트 중에 좀 많이 추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몇몇은 지금 향후에 이제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좀 빠르게 보면 한 며칠 안에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의 관점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도 했었고, 여태까지 이제 홀딩하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9,300달러를 넘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매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급작스럽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많이 오르면 좀 당황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장세가 알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약간 3,400불 정도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일단은 3,700달러, 3,600달러 언저리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주제일 수도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간만에 이제 호재거리 뉴스죠, 사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추종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 금융 세력의 암호자산 시장에선 가장 큰 칼자루들을 쥔 주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배후에 있는 DCG 그룹도 마찬가지고 미국 연방준비 은행에 이사진으로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 대고 뭐 반박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뭐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하셨고 저도 이제 투자해서 뭐 요즘에 이제 짜잘한 알트코인들은 시세 상승률이 되게 많은데 뭐 이오스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XRP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많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간만에 나온 호재 뉴스일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핀라의 승인을 받았다. 여기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서 핀라가 뭐냐? 금융산업 규제기관이에요. 일명하여. 자, 한국말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 금융산업 규제기관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가장 큰 독립규제기관입니다. 얘네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NASD가 있는데 NASD가 나스닥을 만든 그 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보면 핀나의 전신인 회사가 NASD는 1971년에 나스닥 주식시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핀나에서 승인을 내줬다. 자,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자, 2006년에 NASD는 자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나스닥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포춘지의 뉴스가 나와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얘네들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지난 2-3주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딱히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방송을 그래서 많이 줄였었던 거고, 비트코인 캐시 및 라이트코인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LTCN과 BCGH 기호로 거래될 새로운 주식은 향후 2에서 4주 안에 일반 대중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크립토커런시 애호가는 일반적으로 코인베이스 또는 바이낸스와 같은 전용 암호화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통화를 직접 구매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주식 형태로 판매하는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으로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핀나의 승인을 받은 몇몇 가지 코인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서 더 추가를 2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 주식시장의 장외시장인 OTC QX에서 거래되며, 자, 그러니까 장외시장에 지금 있는 건 뭐냐면 OTC QX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만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거기에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추가시키겠다.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이게 설상 이게 장외시장에서 OTC QX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도 볼륨량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OTC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본인들이 이제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자, 분명히 거래소에서 수반된 어떤 그 거래량은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후오비가 22일 스텔라 루멘 등 7종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상장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바이낸스나 후오비나 이런 거대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무기한 선물 시장이다, 아니면 뭐 선물 뭐 레버리지 몇백짜리를 등장시켰다, 이런 코인들은 사라지지 않을 확률도 높고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스텔라 루멘, 테조스, 온톨로지, 아이오타, 아톰, 그리고 네오코인, 모네로까지 알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종목을 상장할 예정입니다. 22일 날 상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 주가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1군에 있는 포함되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뭔가 반응이 분명히 향후 며칠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이제 포트폴리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OTC QX에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만 현재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랑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라이트코인을 추가시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거래에 있어서 보면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올라간 거 호라이젠, 이 코인이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약간 상승이 있어서 여기 총 양을 보면 3.5로 좀 늘어났어요. 3.1에서 3.5로 조금 약간 늘어났고, 나머지 코인들은 변동이 많이 없는 지금 현재 이제 장세예요. 그걸 보시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나에서 승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이 여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코인들도 여기에 아마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ETF가 승인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은 향후에 그 추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체인링크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A다가 내가 투자한 코인이니까 최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댓글을 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 A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여기 보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부터 해가지고 호라이젠까지 해가지고 여기 2016년부터 2017년 요때까지만 해도 그런 코인들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격이 뭐 올랐건 내렸건 간에 어쨌든 상품으로 이들이 포트폴리오에 본인들한테 넣으려고 했었으면 이미 상품 출시를 해가지고 저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제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18년까지 마무리된 게 끝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더 이상 여기다 추가되어 있는 코인들은 없었어요. 벌써 2018년부터 지금 2020년인데 2년이란 세월이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저의 어떤 그 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을 시키고,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이제 저도 희망을 많이 갖고 27만 2천 원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진 모르죠.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들이 이제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게 이들의 주된 목적이고, 급격한 상승을 급작스럽게 일으키면 분명히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장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을 그렇게 할 거라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커에게 제한된 2.0 네트워크 공격 해서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테스트넷을 진행하면서 해커한테 이제 표적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 오히려 그때가 저는 시그널이 반영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커뮤니티는 이더리움 2.0을 메인넷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해야 하며 시스템이 전투 테스트를 계속함에 따라 수개월이 더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가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못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가에 이제 매수를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스틴 드레이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뉴스가 아마 일주일 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2.0 연구원은 단정지어서 메인넷에 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출시 날짜는 테스트 및 휴일 회계에 몇 달 주어진 2021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스틴 드레이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탈릭 부텔리는 올해 안에 이거를 맞춰야만 한다, 맞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었죠. 어떻게 진행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뜸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은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되는데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더리움의 일생에. 자,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탄생부터 마감까지 36회가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앞으로도 주구장창 남아있어요. 이번에 2020년에, 얼마 전에 5월 15일 날인가 그때 반감기를 마쳤기 때문에 2024년, 2028년에 또 반감기가 있어. 그럴 때마다 이제 채굴량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이더리움한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 없는 포스로의 전환이다 라는 거를 보시면서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매수를 부추기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뉴스가 막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저희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항상 뉴스에 반응해서 뉴스에 매집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칼자루를 쥐인 어떤 이 가상자산 시장의 뭐 어떤 그런 핵심 세력들이라든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저는 비하인드에선 언론사, 뭐 매스미디어들을 다 매수해서 조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DCG나 뭐 DCG 그룹 같은 경우도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 아니면 뭐 이하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구소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다 지분 관계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약간 본인들 트레이딩 하는데 그러니까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글씨 하나하나를 맞춤표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놀아나시기보다는 성견지명을 갖고 어떻게 거래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뉴스에서 흐름이 부정적으로 나올 땐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저는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볼륨량이 지금 보면 4개월 동안에 77%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가격이 이걸 쫓아갈 거 같냐라고 이제 물음표가 하나 딱 던져졌는데, 이런 뉴스가 제가 여기 보니까 AMB 크립토 말고 다른 매스미디어사에서도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볼륨량이 보통 떨어지면 가격도 폭락할 거라는 예측들을 보통은 많이 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거는 뭐 해킹됐다, 거래소가 파산됐다, 아니면 비트코인을 뭐 정부에서 규제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게 하루 이틀 정도 나오면 그 이후에 반전되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만 한 2-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볼륨량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향후 며칠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바이낸스의 볼륨량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보면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알트 시즌이 지금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창펑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난달 거래소 거래량의 60% 이상이 알트코인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이후로 흥미로운 발전을 보였으며 비트코인 평가는 차트에서 계속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 뭐냐면, 이더리움이 됐던 XRP가 됐건 이번에 만약에 향후 돌아오면 아마 커플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 개인적인 이제 판단이긴 하지만, 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오는 22일 날 내놓는다. 바로 내일이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내일 이 뉴스가 나오면 국내에 국한된 뉴스이긴 하지만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되게 의아하다고, 저는 되게 의아한 어떤 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력한 암호화폐 과세 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만 나왔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도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올해 10월이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양도세를 뭐 20%를 부과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50%를 부과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 부과하면 내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왜 해야 돼? 이 시장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 부정적이게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이제 바리케이트 치는 거는 뭐 30%를 매긴다, 양도세 20% 매긴다. 근데 실제로 과세안이 나왔을 때 12%를 매긴다, 15%를 매긴다. 거기서 줄여서 만약에 과세안이 나온다면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뭔가 어떤 정책에 관해서 뭔가 발언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강하게 막 밀어붙이다가 한 발 물러나면서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거를 항상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세제개혁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6일부터 21일까지 지금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소강 상태일 수밖에 없고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자산 시장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회의가 14회의가 몇 번에 걸쳐서 있죠. 근데 10월에 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G20 재무장관들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서 16일부터 17일까지인가 재무장관들이 만나고 이후에는 오늘 21일까지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가 끝나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또 10월 달에 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게 나오고 몇 년 전까지 한 2016년, 2015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뭐 과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없이 좋은 투자 환경의 투자 기회라고 저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폭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폭등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급격하게 폭등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기대심도 갖지 않고.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격대까지 가는 데는 아마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더 올라가든 더 내려가든 조정 장세를 거치진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더 없이 좋은 환경의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이 왜 안 오르나 톡방에서 막 어떤 특정 코인을 갖다 막 디스하거나 이런 코인들이 나오면 그때 그 코인이 매수 시기라고 지금 에이다 코인 아니면 뭐 체인링크 아니면 뭐 스텔라 루멘 욕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욕하는 코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코인이 아니라. 그러시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향후 며칠간의 반등 장세가 있으면 저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에서 이번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사지는 마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방송을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딱 봐서 뭐 뉴스거리나 어떤 그런 게 없을 때는 요즘에는 그냥 한동안은 그 휴가철 시즌이잖아요. 요즘에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휴가 시즌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휴가 시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휴가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분명히 훈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